네, 안녕하세요.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. 6월 8일 수요일 아침,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뉴욕 증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지수 플러스 0.8%, S&P 500 지수 플러스 0.95%, 나스닥 지수 플러스 0.94% 상승 마감했는데요. 이날 뉴욕 증시는 소매업체, 타깃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. 미 국채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되었습니다. 전일 심리적 저항선인 3%를 재돌파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날 하락세를 보이면서 3%선 아래로 내려온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.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역 적자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2.98%대에서 거래됐습니다.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4월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에 해당했던 지난 3월 1,077억 달러보다 19% 줄어든 87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집계한 시장 예상치보다도 적은 수준이었습니다. 한편 페드는 4월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380억 달러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. 계절 조정 기준 연율로는 10.1% 증가했습니다.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. 인플레이션 우려 속 타깃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은 증시에 좀 부담으로 계속 작용이 되었는데요. 타깃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2%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는 불과 3주 전에 예상했던 5.3%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과도한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날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2.9%로 지난 1월에 제시했던 4.1%에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.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몇 년 동안 평균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평균 이하의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상당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.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행한 대규모 재정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는 강한 성장을 견인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네, 이날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국제유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날도 원유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전거래일 대비 0.91달러 상승한 119.41달러의 거래 마감되었습니다. 이렇게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종목별로는 엑슨모빌, 쉐브론, 마라톤오일, 체스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네, 여기 엑슨모빌은 4.42%, BP 3.05%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.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나스닥에 포진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는요, 유럽발, 좀 어찌 보면 악재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유럽에서 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충전기를 통일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. 이에 따라 애플은 2024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커넥터를 변경하게 됐죠. 이거는 그전에도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게 딱 결정이 되면서 어찌 보면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. 그에 따라 빠지지 않고 오히려 1.76%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되었습니다. 네, 그 외에 사실 다른 종목들도 괜찮게 그냥 보합권, 강보합 혹은 약보합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.
반면에 이 타깃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했다고 했잖아요. 그에 따라 2.31% 하락 마감되었습니다. 거기에 월마트도 마이너스 1.20% 하락하면서 여타 소매업체들도 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. 근데 이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백화점 체인 콜스가 이 프랜차이즈 그룹과 80억 달러 규모의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. 개장 전에 약 14% 상승을 했고, 결국 장 마감 때도 9.54% 마감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. 여기서 또 모더나,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모더나를 체크하면요. 이날 계절성 독감 백신 후보를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에서 참가자에게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 가운데 이렇게 3.57%, 사실 정규장에서는 3.81%로 상승 마감했거든요. 여기 맞네요. 3.81% 상승 마감한 흐름 나타났고요. 그리고 요즘 계속 말이 많은 이 테슬라와 트위터 인수가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트위터의 주가 일론 머스크가 이 인수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장에 끌어올리면서 1.4%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반도체 쪽도 체크를 해보면요. 다행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. 계속해서 좀 요즘 우리나라 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수가 영 힘을 못 썼어요.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이젠 한번 좀 움직여줄 때가 됐는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 흐름이 잡혀주는지 체크하도록 할게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체크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시장이 미국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죠? 우리나라 장 어제 미리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. 그 이유가 미국 선물이 일단 너무 좋지 않았었어요. 그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.66% 하락하면서 여기 거의 21선까지 부딪히는 흐름 나타났죠. 그래서 2600 한 10 정도까지 열어놨는데 일단은 여기서 잡혀주는지 어쩐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역시 21선까지 아직 열려 있으나 어제 좀 미리 좀 반영돼서 마이너스 1.99%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. 과연 오늘 미국장 영향으로 인해 또 이제 갭상승 출발할지 그리고 나서 버텨줄지 아니면 보합에서 출발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올려줄지 우리가 오늘도 역시나 수급 현황 체크하면서 같이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.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제는 좀 다시금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여기 전저점 부분에서 다시금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기대되는 자리인데요. 우리 오늘 장도 한번 화이팅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시장 지지부진해도 지금은 절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장도 힘내볼게요. 우리는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도록 해요. 자,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따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.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또 만나요.